두 번째 에코 엔조이의 에코를 맡고 있는 이경호 조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환경연합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 그렇죠. 대박 났죠. 네. 안 본 것 같은데 보니까 방송 안 봤. 뭐 많은 의견들을 좀 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방송에 대해서 그렇죠. 모니터 한 게 있어요? 그렇죠, 있죠. 네. 피드백들을 이제 좀 받았는데. 왜 또 꼼꼼하네 그런 거. 그럼요. 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폭발적이었죠. 네, 100회가 넘었어요. 그렇죠. 네. 100회. 네. 가야 될 길은 좀 멀긴 하지만. 멀긴 하죠. 네. 한 최소 1000회 이상은 돼야 되는데. 많은 의견 중에 둘의 케미가 좀 있다. 뭐 있지. 네. 당연하죠. 저희가 이래봬도 생긴 거는 좀 많이 다르긴 하는데 한 10년 정도 같이 활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짬밥이 좀 되네요. 10년 활동하상 봤잖아요. 네. 박수. 네. 20년 회원상입니다. 제가 네. 20년을 봤습니다. 제가 20년을. 환경운동의 20년. 야, 거의 뭐 화석 가까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거의 그렇죠. 저희 전국 그 환경연합 활동가 중 20년 된 활동가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 언제 받죠? 그 얘기를 합시다. 29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네, 오늘 29일 날. 네. 저희가 서울로 가서. 네. 네. 전 10년, 20년. 네. 클래스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회원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니터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조이의 꿀 보이스가 좀 있다. 편파적으로 들었구나, 편파적으로. 그리고, 네. 전 있는 그대로 지금. 편파적 모니터를. 있는 했네요. 그대로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에콘이 말이 너무 많다. 응? 에코가 말이 많다. 네. 너무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런 모니터를 주신 분은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좀 쉽게 우리가 좀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더 어렵지. 사실 환경이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쉽게 전달을 못한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2회차 이제 방송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사실 핵이거든요. 핵! 더 어렵지. 더 걱정돼요. 지금 걱정됩니다. 지금 핵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은 좀 그 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분은 뭐 환경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대부분 아실 텐데 3월 11일이 후쿠시마 14주기였죠.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지 14주기째가 돼서 저희가 현장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입장도 발표를 했는데 핵 문제는 지금 끝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후쿠시마가 언제 일어났죠? 제가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운동연합에 들어오기 전에 2011년 3월 11일 그때 제 전 그 회사에서 일본과의 그 이제 무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하고 일본하고 막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날짜 하나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고? 동일본 대지진, 그 지진이 일어났다. 야,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던 거죠. 그 쓰나미로 인해서 약 3만 명 정도의 그 희생자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한 거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지역에 핵 발전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쓰나미를 못 견뎠잖아요. 그죠? 그렇죠. 쓰나미가 한 10m짜리 쓰나미가 왔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쓰나미가 뭔 뜻이에요?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그죠? 파도가 어마어마한 파도가 이제 큰 파도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본다는 뜻이라고 하던데 일본어로.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멀리서 쫙 뭐가 오고 있다. 일본어 전공했습니까? 아니면 하는데 그런 뜻이라고. 뭐 어쨌든 어렴풋이 들었어요. 그 쓰나미가 그죠? 그 이제 핵발전소를 덮쳐가지고 이제 외부인 전력이 다 차단된 거죠. 그 쓰나미가 사실은 10m짜리가 왔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원래 원전이 준비됐던 쓰나미 계획 있지 않습니까? 보통 원전은 뭐에도 잘 견디게 설계돼 있다. 뭐 단단하게 아주 그냥 아주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두께만 이만해 두께.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뭐 몇만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막 발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쓰나미 그 견딜 수 있는 설계가 아마 5m인가 6m 정도로 계획돼 있었대요. 아니, 그거밖에 안 돼? 근데? 그거밖에 안 돼 있대. 그거 해일에 더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원전 짓자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해야지. 아니, 그렇게
하고서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안전하다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그게 참,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쓰나미가 이제 전력을 차단해가지고 몇 개가 폭발한 거예요. 그때 폭발한 게 3기가 폭발한 걸로. 네. 그리고 1기가 훼손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이게 핵 분열될 때 어마어마한 열과 그죠?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도 식혀주지 않으면 폭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혀줄 수가 없으니까 폭파한 거야. 수소 폭파. 그죠? 네. 그게 어마어마한 두께의 그 경락이죠. 네. 그 완전 그 창고가 폭발한 거죠. 네.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방사능 물질이 당시에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죠? 물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죠?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하는데, 항상 저도 이제 원자력 계하고 관련돼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 예, 그때 그 원자력계 거두라고 하는 박사님하고 또 카이스트 이제 교수님도 같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런 얘기만 계속해요. 네, 계속 안전하다. 우리 인간이 그것들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 역시 자만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 전 세계 핵발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450 몇 개 있다고 이제 그렇죠. 들었네요. 그 중에 몇 개가 폭발했죠? 3개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가 안전합니까? 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확률을 따지면 뭐 적다라고 하지만 이 한번 사고 나면요 이 핵사고는요, 이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반경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하고 있죠. 방사능이라는 거 어쨌든 그 범위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적으로 30k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대기적으로 날아서 낙하하는 낙진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천에서 수만 킬로까지 날아가는 방사능. 방사능은 사실은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어쨌든 우리 자연계에도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이 이제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는 붕괴되면서 조금씩 나오긴 하죠, 그죠? 네. 사실 그건 우리 인체에 미미합니다, 그죠? 우리 인체가 견딜 수 있는데 우라늄은 얘기한 것처럼 자연적으로 놓으면 서서히 붕괴되는데요. 이때는 뭐 그렇게 큰 열과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농축시키는 거야. 우라늄이라는 녀석을 인위적으로 농축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핵분열시킬 때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발전하는 거죠. 이걸 무기로 활용하면 이제 핵무기가 되는 거고, 그죠? 폭발을 제어하지 않으면 핵분열이 커져가지고 폭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제어를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기술력을 해서 그걸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출력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전을 일정하게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분열됐을 때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냐라는 거지. 핵 분열이 끝나고 나면 남겨지는 쓰레기. 이게 문제인 거야. 그죠? 핵 쓰레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핵쓰레기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플루토늄, 그렇죠, 플루토늄, 세슘, 여러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본 거예요. 인공 핵정들이 있는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핵쓰레기들의 반감기가 그게 10만 년 되는 것도 있어요. 10만 년. 짧게는 이제 며칠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반감기를 알려주셔야 돼요. 반감기가 뭐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 모든 이제 물질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에 반이 떨어지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걸 이제 바로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10만 년, 어떤 거는 몇만 년,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핵쓰레기를 우리가 수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인간의 세계와 철저히 이제 이렇게 분열해서 나서 그래서 그것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수 있어? 몇만 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막도 없잖아, 심지어. 우주로 보내야 되나? 우주밖에 없는데 우주로 보내면 사실 우리가 우주를 오염시키는 일인데 이거 일본은 지금 바다로 지금 감당할 수 있겠는데 바다로 지금 일본 해양 오염수 지금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 이야기할 때는 이 비유 많이 써요.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그렇지, 화장실 없는 집이라고 아파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핵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똥에 대한 사실 모독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나한테 지난번에 똥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계속 비유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똥은 좀 썩잖아.
그치. 그리고 썩으면 이게 나중에 우리 그래서 오래 보관할 필요도 없어 사실. 그렇죠. 좋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걸음이 되기도 하고 그죠. 네. 강아지똥 몰라요? 그 동화? 뭐죠? 강아지똥 몰라? 그게 좋은 동화가 있잖아. 똥에 대한. 그래. 어쨌든 네. 그런데 키우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읽은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안 나. 강아지똥이 나중에 민들레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굴러가서 나중에 그게 민들레 키우는 기억나네. 이제 기억나네. 네, 기억나네. 네네네. 그런 이제 자연의 이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죠. 자연의 섭리의 그죠 이야기를 좀 한 건데 플루토늄이나 세슘 이런 게 사실은 자연에 없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공 핵종이라고 해서 자연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꼭 보관할 수도 없고 그죠? 몇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죠? 이것들을 그래서 이것들을 어쨌든 좀 양을 좀 줄이겠다고 해서 사용 해결료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재활용하겠다, 재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성공한 사례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이 핵 방사성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냐가 인류의 가장 지금 숙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 번도 처리해 본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없죠. 맞죠? 없죠. 네, 이게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막 만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전 세계가 처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전 세계가. 네.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사실 경주에 있는 쓰레기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세요. 경주에 있는 쓰레기는 핵 쓰레기는 중저준이야. 네. 중저준이가 뭐예요? 중저준이는 고준위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 해결 아까 얘기한 우리가 핵 분열하고 나온 이제 그 핵 연료는 고준위 핵 폐기물. 이건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나오는 거고. 네, 방사능이 나오는 거고 중저준은 그거보다 좀 작은 중저준위. 보통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그렇죠. 엑스레이라든지 장갑 그렇죠. 네, 이런 쓰고 난 거기 묻어난 것들 중저준이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좀 낮죠.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방사능이 나와요.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저준위 폐기물장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주에 졌는데 고준위 핵 폐기물은 어쨌든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 나오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임시로 그냥 발전소 옆에 수조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시키고 있어 그냥 시키고 있어요. 몇십 년간 그냥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연구 처리한 건 아니니까 임시로 그냥 보관하고 있으니까 임시 저장, 임시 보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찼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그럼? 그럼 처리할 공간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구 처리해야 되는데. 응? 연구 처리? 연구 처리하기 전에 처리할 곳이 없으면 그만해야지. 당연히 그만해야지. 이제 그래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다른 것도 우리가 핵발전 말고도 어쨌든 에너지는 계속 개발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죠? 재생에너지든지 뭔가를 우리가 좀 그죠? 연구하고 그것도에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 포기를 안 해. 계속 하자는 거야. 계속. 그래서 원자력 발전 계속 짓고 또 처리할 곳은 없으니까 임시 저장 시설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 저장 시설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조금 얘기해 주세요. 엄청난 열이 나오니까요. 수초만 우리가 가까이 있어도 바로 즉사. 얼마? 수초? 그게 수초. 수초라고 나오더라고요. 물속에 사는 그 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로 따져서 초로 따지면 수초 얼마 안 된다. 짧은 시간 그죠? 그 방사능 우리가 어쨌든 피폭을 당하면 그죠? 인체 그죠? 그리고 세포에 어마어마한 이제 피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유전자가 변형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로 이어지는 거야. 대로 이어져요. 맞아요. 그게 대로 이어지는 게 또 큰 문제죠. 그죠? 그 예전에 우리 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예전에 그 달빛 가족이라고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은 알 텐데 거기 나온 노래가 있어요. 김승진이 부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내 왼손가락은 한 덩어리다. 제일 불쌍하다. 그게 유전돼가지고 여기 한 덩어리로 태어난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한 거야. 유전자 변형이 그렇게 일어난 거야. 할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살고 계셨다. 내 왼손가락은 태어날 때부터 내 머리로
이상의 물질이겠죠. 인류가 이제 격리돼서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데 뭐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핀란드 사례가 하나 있긴 하잖아요.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얘기 이제 그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그죠. 네, 뭐 이렇게 연구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웅칼로라고 해가지고 그죠. 네. 안반 거기는 핀란드 이제 안반 지역이잖아요. 안반 지역이에요. 거기 그 엄청나게 뚫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막 이렇게 칙칙칙칙 뚫어가지고 그 밑에 보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쨌든 보관하면 몇만 년 우리가 뭐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추측이 거죠. 추측이지. 네,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모르죠. 우리가 몇 년 지금 인류의 지금 역사가 지금 있는데 그죠? 네. AC 뭐 단기로 따져도 4,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 이상 넘어가는 기간을 보관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성공할 보장 없는 거죠. 없고,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에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죠? 네, 이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사실 핵 쓰레기라든지 핵 발전에 대한 문제들이 찾아보시면 이 문제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발전하는데, 그 다음에 채굴 과정에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전에 계신 분들은 이게 남 얘기인 줄 알아. 다른 지역의 얘기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 우리가 대전에 핵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분들하고 이제, 저도 이제 핵폐수, 그렇죠. 해양 투기, 그거 이제 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 얘기, 일본 얘기잖아. 그렇지. 뭐, 우리는 대전은 어쨌든 내륙 지역이니까. 맞아요. 그게 뭐 나하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핵하고는 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전에는요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30메가 같은가? 여기에 원자로가 있어요. 30메가 그 연구용 원자로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온갖 실험을 다 하는 거야. 그렇죠? 온갖 핵 실험 다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온갖 우리 몰라. 뭐 알려주지도 않아.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국가 기관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뭐 해요? 뭐 볼 수도 없어. 알려주지도 않아. 그 의무도 없어. 그러니까 뭔 실험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또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리고 한전 핵 연료 공장이라고 있어요. 핵 연료 공장. 네. 거기서 우리나라 전제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 연료를 전부 다 만들죠. 다 만들어. 전량 생산을 거기서 합니다. 30년까지 이제 늘려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30년까지 늘렸죠. 맞아요. 그 해외에 수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량을 우리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증거를 한 거죠. 수출하겠다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연료가 대전에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30메가와트짜리 원자로가 있다. 이거는 사실 그렇죠. 대전 시민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핵시설들이 많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방사성 폐기물이 있어요. 폐기물이 나와요, 또 맞아요.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원자로가 있으니까 고준위 폐기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저준위, 아까 얘기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몇만 드럼 있잖아요. 3만 드럼. 3만 드럼. 이게 전국 몇인 줄 알아요? 전국 몇이? 1위. 1위. 아쉽네. 아쉽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틀린 거예요. 고리 원전이지 1위고. 2위. 그러니까 2위예요, 2위. 대전이 2위야. 핵발전소도 없는데 2위야, 2위. 중저준위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각종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그 중저준위 폐기물이 드럼으로 3만 드럼 정도가 있는 거고.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 노란 깡통 있어요. 노란 그렇죠. 드럼통 같이 생긴 거. 그렇죠. 방사성 표시된 그게 몇만 드럼 있다는 거고 3만 드럼 정도 있다는 거고. 그것도 그냥 사실 그냥 쌓아놨어 그냥. 어디 뭐 굉장히 잘 보관돼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 그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 판넬 같은 건물에 그냥 커버가 씌워놓고 보관을 창고에다 그냥 쌓아놨어요. 이렇게 탁탁탁. 가서 보면 좀 한심합니다. 뭐 원자력 얘기하면 지금 그런 착각이 있어. 제가 우리 어릴 때 메칸더브이라고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막 무슨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가면 막 최첨단 장비들이 막 있을 것 같잖아. 카센터만도 못해요, 사실은. 카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서 봤는데, 시차를 봤는데, 그냥 쌓아놨어. 우리 대전도 지진 일어날 수 있잖아. 그거 당연하지. 일어나면 이거 다 큰일입니다. 대전은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진짜 이거는, 우리. 그 중저준 폐기물 그 방사능 덜 나온다고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도 방사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 수조에. 고준위 폐기물, 사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연구원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겠죠? 그거를 발전소에서 그 고준 핵폐기물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불량도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열어보고 실험해봐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됐지? 예. 근데 그것들을 대전에 알리지도 않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실험을 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가져온 거야. 몰래 반입해왔어. 몰래 반입해왔어. 1699봉을 몰래 가져왔어. 원래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 이동도 못 하는데. 그렇죠. 뭐 이동할 수가 없어. 옛날 걸로 네. 그냥 이동해서 갖고 와버린 거예요. 관련된 법도 없어. 근데 몰래 가져온 거야. 몰래 가져와가지고 그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실험했던 거야. 다 까고, 그죠? 네. 이게 왜 뭐가 문제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우리 이제 원자로 수준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또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전도 사실 난리통이다.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도 핵 쓰레기, 그다음 핵 폐기물도 많고 핵과 안전한 지역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저주인 폐기물을 사실 경주 방패장이 있으니까 옮겨야 돼요. 옮겨야지. 네. 우리 3년도로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옮기라고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구하니까 원자력 연구원에서 옮기겠다, 네, 옮기겠다라고 해가지고 1년에 천 드럼 이렇게. 물론 이제 1000드럼 그 말도 안 돼. 사실 1000드럼 그더 1000드럼씩 몰리면 3만 드럼 몰리면 몇 년 걸립니까? 네. 그리고 또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생기는 것도 있고 언제 얼마나 걸리겠. 어쨌든 그거라도 옮겨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력 연구원 되게 막 과학 기술 발달되고 거기에 어쨌든 엘리트들이 가는 건 아니야.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거야. 네. 근데 그 드럼통을 보낼 때 검사를 하잖아요. 핵종 분석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저주인 폐기물 맞는지 어느 정도의 준위가 있는지 이런 거 조사를 다 하고 이게 어떤 것들인지 분석을 하는데 글쎄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답안지를 밀렸었대. 이걸 다 이렇게 이게 쓰는 것들을 또 엉터리로 한 거야. 엉터리로 해가지고 보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경주에서 해보니까 보낸 거랑 안 맞거든? 이거 안 맞네? 이거 안 맞아. 다시 가져가. 틀렸다고 해서 다시 갖고 왔어. 그래서 반입을 몇 년 못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진짜 웃긴 일입니다. 네. 그러고도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네. 맨날 원자력 연구원. 안전하다고 무슨 뭐 골프장에서 번개를 2번 맞을 확률이 일어나나 뭐 어쨌다나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이 얘기 할까? 하는 거야. 그럼 얘기를 한번 해줘봐요. 네, 이 얘기를 괜히 또 너무 길어지.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들어 얘기해봐.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사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2017년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된 거다. 안 믿어서 처음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냐면 방사성 폐기물을 그냥 불법으로 쓰레기 처리한 거야? 무단으로 그냥 폐기했다는 거야. 밖에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얘기해줘봐요. 방사성 폐기물은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한번 얘기해줘봐. 그리고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해줘봐요. 방사성 폐기물은 이게 그죠?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규정과 절차가 있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뭐 취급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글쎄 원자력 연구원에서 야산에다 그냥 묻고, 그죠? 그리고 그걸 그냥 소각하고, 맞아요. 무단으로 소각하고, 심지어는 그 중에 어쨌든 좀 쓸모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구리 뭐 이런 거 돈 되잖아. 팔았어 심지어. 그걸 팔았어. 고철로 팔았어요. 돈은 여러분 이게 원자력 연구원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이걸 고철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긴 거죠. 네,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불법으로 팔아가지고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심각한 적이 그리고 그 해명이 더 웃겼어요. 그분들 다 퇴직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징계하거나 이런 게 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똥 얘기 자꾸 계속 하는데 그죠? 어쨌든 이거를 그죠? 그리고 또 있었어. 또 있지, 많아요. 이거 사실 파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죠? 그만해, 이제. 원자력 연구원 그만 욕해야지. 네. 우리 욕은 앞으로 계속 더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핵, 특집을 여러 번 할 거니까. 파도 이게 끝이 없으니까. 오늘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역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 문제예요. 먹거리 문제인데, 먹는 곳에서 방사능이 꽤 많이 나옵니다. 표고버섯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후쿠시마에서 핵폐수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 안전 이게 안전한 거냐? 이 방사능 검사 잘 안 하거든요. 전수조사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방사능을 드실 수도 있는데 그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부 피폭과 그냥 피폭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먹는 걸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이게 어쨌든 뭐 우리가 분열될 때 알파, 베타, 막 감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알파, 베타는 사실 우리 이렇게 못 들고 나가. 감마는 이제 통과하지만. 통과하지만. 네. 근데 이제 뭐 삼중 세포적인 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베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피폭되기가 쉽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먹는 문제는 돼요. 피폭된 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물이든 뭐 물질이든 생선이 오염됐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안에서 이제 그죠. 내부 피폭이라는 계속 이제 끼기에 안에 계속 방사능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위, 뭐 대장부터 시작해서 그죠. 내가 방사능 물질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게 배출되기 전까지 계속 그 안에서 계속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죠 장기라든지 뭐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죠. 예, 심하게 이제 공격해서 이제 분열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유전적 변이도 일어나는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는 게 인류의 재앙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3월 11일 얘기했는데 3월 11일이 제 아들 생일이에요. 그래요? 네. 후쿠시마 그때 나왔어? 태어났어? 네, 2020년도에 2011년도고 이제 2020년도 3월 10일에 태어났는데 어쨌든 얘 생일 파티 할 때마다 늘 이제 얘를 보면서 걱정스럽지. 걱정스러운 거죠, 그죠? 맞아요. 미래 세대에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미래 세대 어마어마한 이 부담을 주는 그죠? 인류가 진화해야 되게 생겼어. 지금 방사능에 적응하게 인류가 진화를 하든지. 미역국 끓여주는 것도 너무 엄청나게 고민했다니까요. 당연하지. 미역국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는데 이거 끓여줘야 말해야 되는 거야. 우럭에서 뭐 세시중인가 그 200배 200배 나왔나? 200배 높은 그런 게 이거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고. 고등어 특히 고등어는 특히 이제 요게 뭐 세슈미나 이런 것도 축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근데 또 하나는 그 저기 뭐야 수산물 점검이 잘 돼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엄격하게 통제해야 돼. 엄격하게. 아니 일본 거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근데 지금 들어오잖아. 그렇죠. 관계 뭐 무역 원산지가 다를 뿐 일본 게 들어오는데 그리고 원산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뭐 수산물을 뭐 통제 뭐 우리가 수입을 뭐 막겠다라고 하는데 이 가공품을 만들면 어떻게 할 거야? 맞아. 응? 가공품 통조림에서 나오면 이거는 뭐 그죠? 어떻게 할 거야? 응?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야. 어떻게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든 미래에 바다가 다 오염됐기 때문에 최근 저기 업체가 그 원산지를 그죠? 속였잖아. 속여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잖아. 이런 거 다 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일본에 들어오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속이기도 하는데 그죠? 벌써 10번 방류했어요. 11번째 방류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방류를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무조건 끝내. 최단시간에 빠르게 할 수 있을 때 끝낼 수 있게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활동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근데 뭐 혼자 살 수는 없고요, 그죠? 각지 이제 국제 이제 우리가 동조를 해가지고. 지난 15일 날 그 서울에서 탈핵 민주 행진인가? 탈핵 민주주의 행진. 뭐 대전에서도 했고요, 우리. 대전에서도 했고. 후쿠시마 그런 기자회견도 활동들을 했었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핵발전을 멈춰야 된다. 그렇죠. 이거 좀 명확하게 알아주셔야 되고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고 났을 때는 다 이제 원전 스톱할 줄 알았어요, 사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그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죠 정부에서 원전 진흥 정책을 펼쳤어요. 밀리겠다. 그래서 보면 지금 그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만해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지금 핵발전 4기를 더 짓겠다. 그리고 대형 발전소 2기 신규 추가하겠다. 그리고 SMR 소형 원자로 4기를 더 추가하겠다 해가지고 2038년도까지 총 36개 핵발전소가 일어나.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이거 한꺼번에 딱 안 보고 얘기 못해? 아니 이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니까 제가 지금 보고 한 거고 이게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36개의 핵발전소가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사고 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떠나야지. 대한민국을 떠나야 됩니다. 핵사고는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그냥 버려야 돼요.
우리 이민 가거나 뭐 사실은 그 난민이 되는 거지.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우리는 밀집돼 있기 때문에요. 핵 난민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역에 이제 많은 핵 문제들이 있다. 이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구적으로도 안전하지 않다. 핵은 정리해야 될 거지 양산해야 될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핵 산업을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발전하는 건 발전하더라도 추가로 늘리지 말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폐쇄, 노후 원전은 폐쇄하자. 그래서 점점 줄여가는 길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고 핵 정책을 지금 상태만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30년간 더 핵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멈추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점차 줄여가야지 점차 늘려가는 건 정책, 세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들한테 큰 짐을 주는 일이다. 이런 걸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탈핵 관련돼서 많은 이제 단체들, 그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많이 이렇게 같이 함께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탈핵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는 길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고 핵 산업에서 지구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350 캠페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까지 계속 꾸준히 지금 모집할 예정이고, 청소년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와서 뭐 분석도 해주실 수 있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350 캠페인 다시 꼭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습지학교 또 올해 주말에 첫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3일이죠. 23일 날 첫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때 이후에도 개별적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습지학교는 향후에 5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 강씩 계속 또 한다. 계속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9일 날 상 받으러 서울 가니까요. 그 소식도 향후에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무리 인사 이런 걸 조금 다음에 고민을 해서 맞아요.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라디오 방송 보면 성식이 형 잘 자요. 뭐 이렇게 좀 감미로운 멘트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뭐 하나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환경이 뭐 희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한번 찾아서 좋아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그런 이제 마무리 멘트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쨌든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코 인조이. 내가 해야지. 왜? 내가 오늘 사회 보는 거니까. 오늘 사회 볼 거야? 아니, 처음엔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얘기하고. 네. 자.